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이제 노인분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노년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약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오십니다. 그러면 과연 노인분들이 어떤 약을 제일 많이 드실까요? 여기 방청객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노인분들이 어떤 약을 제일 많이 찾으실 것 같으세요? 네. 이약 저약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약들을 찾으시는데 저희 다음에 얘기해 주실 감기약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항생제, 많이 아프시니까 진통제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으로 본인이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쓰고 있는 약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테로이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사실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쓰시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환자분한테 스테로이드를 좀 써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환자분들이 선생님께서는 스테로이드가 그렇게 위험한 약인 걸 알면서 저한테 주신다 그러면 선생님도 쓰실 거냐고 이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부감이 맞습니다. 있어요. 이런 거부감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선입견에서 나오는 거라서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좀 없애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스테로이드를 써봤고 제 자녀도 아이들도 쓰고 있고요. 저희 부모님도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이 스테로이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을 쓰는 거라서 부작용이 무섭다고 해서 이 약을 꼭 안 써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잘 쓰면 명약이 되고 못 쓰면 독약이 된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스테로이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고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에 제가 스테로이드를 갖고 왔습니다. 병원에서만 쓰는 스테로이드 중에 하나는 주사약이 있습니다. 주사는 관절 같은데 보통 통증이 심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맞아보실 거고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관절 주사를 맞아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런 주사제를 어깨, 무릎 같은 데에 주사로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사 말고도 쉽게 복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조그만한 약이어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작은 알약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테로이드를 5ml나 가지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약도 있고요. 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써보셨을 텐데 연고가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연고를 바르게 되는데요. 이 연고도 종류가 수백 가지에 이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연고로도 바를 수 있고요. 그거 쓸 때마다 또 약간 이거 써도 되나 걱정이 그런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이번에 그런 내용들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연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눈에도 넣습니다. 그래서 안약으로도 나옵니다. 저거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또 있습니다. 콧물이 많이 나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콧물약도 씁니다. 코에 직접 이렇게 뿌리는 거. 방금 전에 저 방송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거 효과가 엄청 좋거든요. 맞아요. 또 있습니다.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흡입기로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빼서 입으로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때 흡입하는 약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무척 많네요. 이런 약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사실 저도 이 스테로이드가 없었으면 아마 의사가 못 됐을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너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저희 선생님께서 어떻게 척추가 이렇게 안 좋은데 참고 지냈냐고 하면서 저에게 주사를 놔주셨는데 새 세상이 열린 거죠. 정말 어깨가 하나도 안 아프고 공부하는데 집중도 너무 잘 돼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테로이드 주사가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못됐다. 네, 그 정도로 이 약은 명약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는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원래는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몬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고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많아도 문제가 되고 적어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걸 저희 몸속에서 일정 수준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니까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양이 지나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적정량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과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과유불급의 개념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스테로이드에 관련된 개념 중에서 스테로이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콜티코스테로이드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미네랄로 콜티코이드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듣지 못하셨겠지만 혈압이라든지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체 징후들을 다 조절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콜티코스테로이드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의 효과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 부분의 이 약을 쓰는 이유는 효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꼽는데 1번이 염증을 줄이는 효과입니다. 관절염이 염증이잖아요. 네.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저희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두 번째는 면역을 조절해 줍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게 지나칠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천식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역이 지나친 과한 분들을 위해서 면역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외인데 네. 항암제로도 씁니다. 저희 그렇군요. 조선님께서도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혈액암이 있을 때 림프종이라고 하는 혈액암이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약간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는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약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약보다도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좋고 면역 억제가 필요한 이식 환자분들한테는 필수적으로 드셔야 되는 약이고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면역 과민 반응이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과 같은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이 과해지게 되면 호르몬의 과잉 상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피부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신 다음에 피부가 얇아지면서 저희 이렇게 팔 같은 데 보시면 혈관이 보이잖아요. 네. 이 혈관이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바르게 되면 피부가 얇아지면서 혈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혈관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피부에 있어서의 감염도 유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과 같은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약을 쓰다 보면 내 몸에서 요구하는 양보다 양의 약이 많으면 네. 피부에 선조라 그래서 혹시 튼살? 가운데 사진 튼살처럼 임신했을 보입니다만 때 이렇게 이 임신했을 때 나타나는 튼살과는 조금 다르게 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피부에 질환이 나타나는 거고요. 저걸 자색 선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두 번째 그림에서 보여지는 자색 선조가 있는 분은 본인이 단순하게 임신과 같이 튼살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색 선조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건 스테로이드에 관련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지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 몸속에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그 에너지를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저장된 지방은 살이라고 하는 걸로 저희는 통칭하는 네. 살이 찌게 됩니다. 근데 이 살이 보통은 저희가 알고 있는 뱃살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살이 찌면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면 뱃살 같은 데는 물론이고 아주 특이하게 어깨 위쪽으로 해서 목 뒤쪽으로 해서 살이 찐 것처럼 보이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세 번째로 보이는 사진인데요. 저거 이제 버팔로 험프라 그래서 소들이 이렇게 어깨 근육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경우처럼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내 몸속에 스테로이드가 과하게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약을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목에 좀 요즘 살이 붙었다, 뭐 어깨가 뭉쳤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 안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깨가 몸도 좀 뭉쳤다라는 보고. 것과는 전혀 다르고요. 튼살이 보이거나 어쨌든 저희가 몸속에서 살이 찌지 않는 부위인데도 갑자기 막 네. 커진다 이러면 이건 조금 스테로이드 이상한데? 과잉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스테로이드를 예. 복용을 했을 때 하루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네. 한 20알 넘게 먹어요. 그렇게 예, 먹다 보니까 저는 자색선조가 왔거든요. 어머. 예, 왔는데 또 치유가 잘 됐습니다. 네. 왜 이럴까요? 해서 또 선생님한테 이 상의를 하니까
또 여기에 맞게끔 또 치유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다 가지고 있던 또 부작용이었거든요. 예. 이 항암 환자분들은 특히나 고용량을 단기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잘 생길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것 이외에도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당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수면장애가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고 우울증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속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위궤양 같은 걸로 인해서 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있으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사실은 고민하게 됩니다. 약을 잘 드시면 사실은 되는데요. 이 약을 잘 드시기 위해서는 또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약을 어디서 얼만큼 처방받는지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주치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스테로이드를 먹는다면 이 스테로이드를 처방받는 병원은 한 군데인 게 좋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시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내가 먹는 양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얼마의 양을 먹고 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것 이외에 부작용이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알고 계시면서 내가 이 약을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환자분들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주치의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 가시면서 내가 이전에 스테로이드를 먹었을 때 나는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내가 이전에 스테로이드를 먹었을 때 나는 잠을 못 잤어요. 속이 너무 많이 쓰렸어요 등을 얘기를 해주시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같은 처방을 조금 더 조절해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약이지만 부작용이 많고 주의해야 될 점도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걸 잘 쓰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3가지 주치의를 두시고 본인이 얼마 동안 약을 먹었는지에 대한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의사분하고 충분하게 본인이 약을 드시면서 생겼던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상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을 그만둘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을 밖에서 저희가 먹게 되면 내 몸속에서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밖에서 주니까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부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신이라는 공장이 일을 하기가 싫어합니다. 밖에서 주니까요. 그렇네요. 그러면 내 몸에서 스스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를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다가 호르몬을 보충하다가 끊으면 이 부신이 제 기능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끊어버리면 정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서서히 줄여가야 되는 거고요. 특히 항암 치료를 하셨던 분들처럼 고용량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딱 쓰시는 분들은 약을 줄이실 때도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서 맞아요. 줄이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진료 과목을 거치게 되는데요. 때로는 정형외과도 가고 내과도 가고 안과도 가게 됩니다. 각 진료 과목마다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으면 과하게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보셨고요. 네. 사실은 이게 초기에 젊은 나이 때는 많이 쓸 일이 없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주로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쓰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연령대가 늘어나면 병원을 여러 군데를 가셔야 되고 그럼 그 병원 가는 과마다 약제를 많이 쓰시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약으로도 먹고 주사로도 맞고 안약으로도 넣고 흡입기로도 씁니다. 이러면 과하게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요.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이 부작용이 생겼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스테로이드 양을 줄여야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무슨 약을 처방받는지를 맞습니다. 알아둬야 되겠군요. 네. 이 지하철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이게 적정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까? 뭐 총합이랄까 그런. 네.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스테로이드가 나오는 양은 개별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적정 용량이라고 하는 것을 잡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스테로이드의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쓰는 약 중에 솔론도라고 하는 약을 기준으로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5mg 한 알 이상을 한 달 이상 복용하게 되면
과잉 상태가 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그 약국에서 주는 봉지에 이렇게 좀 적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환자 입장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교수님께서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을 워낙 잘하셔서 그냥 귀에 쏙쏙 그러니까요. 들어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약을 주길래 먹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보름달 같이 부었네요. 이게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이러한 증상을 이제 달덩이 얼굴, 예. 저희는 문페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을 때 과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지방이 침착이 되거나 얼굴 사이로 살들이 저렇게 트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깨 쪽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이렇게 두툼해지고 달덩이처럼.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보약 같은 거를 먹으면 이렇게 얼굴이 부해지니까 건강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은 부작용에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저희 김학도 씨 같은 경우도 사실 눈 다쳤을 때 스테로이드 치료로 눈이 마비된 것이 치료가 다 됐고 이제 서서히 약을 줄이면서 1년에 걸쳐서 눈이 완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효과를 거뒀는데 시청자분께서 또 질문을 주셨어요. 돌쟁이 아들이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서 밤에 긁느라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 중인데 바를 당시에는 가려움증이 없어져서 괜찮은데 점점 아기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어요. 맞아. 이런 경우에 스테로이드 약을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스테로이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들은 이제 과각화증이라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스테로이드를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간지럽기 때문에 계속 긁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증상은 스테로이드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행동하는 긁는 행위에 의해서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스테로이드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과각화증은 피부과에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따로 진료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민망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안과, 정형외과, 내과 이런 데 다 가고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꼭 여쭤보셔야 되겠어요. 제가 스테로이드를 먹고 있습니까? 네. 라고 물어보시는 게 또 현명한 환자의 지혜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스테로이드의 진실을 알려주신 우리 노년내과 전문의 김광준 박사님께 큰 예,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